자, 안녕. 우리 문법반 애들 안녕. 쌤하고 문법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텐데 일단 앞에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랑 그 다음에 방향 좀 설명하고 갈게. 짧게 끝낼게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목차가 좀 적지, 하지만 내용은 많아. 요 목차 안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내용들을 계속 끊임없이 1년 커리로 가지고 갈 거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적은 내용을 어떻게 1년이나 하나라고 보겠지만 개념을 돌리고 난 뒤엔 또 빠르게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강의로서 너네들은 계속 기본기를 다지고 또 심화 문제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야. 자, 그리고 이 인강을 듣는 친구들 중에 혹시나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의문에서 문장 정도까지, 이 일부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로 보통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말로 가면 처음 의문부터 중세국어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이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의 1차 목적은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치기까지 8주의 시간이 남아있거든. 그럼 8주 동안 어쨌든 문장까지는 다 끝내고 그다음 문제풀이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쌤이 매주 일요일에 오늘 인강 업로드가 될 거니까 업로드한 인강을 보고 난 뒤에 이 점검 겸 이 자료를 풀으려고 항상 가지고 올 거거든, 문제들을. 그럼 너네들이 가지고 갔다가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냥 꾸준히 좀 풀어줘. 그리고 나서 모르는 게 있으면 표시를 해두고 쌤이랑 만날 때 질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할게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목차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오늘은 의문을 다 끝낼 거냐? 못해. 한 30-40분의 시간 동안에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기 직전에 의문의 체계라는 것부터 좀 튼튼하게 하고 갈게요. 내신하는 친구들은 더욱 꼼꼼히 알아주셔야 되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개념 없으면 나중에 자꾸 흔들려. 그러니 여기서 딱 1년에 한 번 지금 이 순간 끝낸다고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문이 뭐냐? 혹시나 필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쌤이 요 PPT 자료 요것도 같이 배포할 테니까 거기다가 적어주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필기 노트가 있기는 해야 돼. 나중에 정리하는 단권화시키는 책을 만드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이라는 거는 개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이름부터 뗄게 얘들아. 얘는 음소라는 것과 운소라는 것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음소, 운소. 뭔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자, 얘네들을 합쳐서 의문이라고 하는데, 의문이 뭐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개념 같은 거 보면 길면 외우기가 싫잖아. 그래서 쌤이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 뜻 구별이요. 의문은 누가 의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뜻을 구별하는 거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야 돼. 요 정도는 괜찮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뜻을 구별하는지 쌤이 예시로서 보여줄게요. 자, 바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 그치? 그리고 또 가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거 맞잖아. 그럼 얘네들의 뜻을 구별해주는 애들이 누구야? 누구? 비읍과 기역 같은 애들이지. 그리고 너네들 이때까지 배워온 거 그 같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얘네들은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음만 뜻을 구별하느냐? 바다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보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자. 단어의 뜻 다른 거 맞지? 그럼 얘네들을 구별해주는 애들은 이번에는 아와 오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처럼 얘네들의 뜻을 구별해주는 이번에는 모음까지 확인을 했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멈추고, 누군가가 의문이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뜻 구별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음과 모음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의문은 뜻 구별, 자음, 모음. 자, 이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거라고 한다면 좀만 더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근데 뜻을 구별하는 데는 자음, 모음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신체에 있는 눈, 발음하면 그냥 눈이야, 눈.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방금 읽은 것처럼 눈처럼 길게 읽어. 그래서 이처럼 말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는 거 맞지? 그래서 말의 길이 역시도 우리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말의 길이. 그리고 말의 길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성조 있는 거 알지? 똑같은 한자라도
이제 높게 발음하느냐, 낮게 발음하느냐, 좀 움직여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잖아. 그래서 성조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성조가 없기 때문에 말의 길이까지만 이 의문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이렇게만 정리해두니까 그러면은 쌤 음소, 운소는 언제 나오는데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위에 자음과 모음 같은 애들을 우리는 음소라고 해. 음소.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말의 길이로서 구별되는 애들을 우리는 운소라고 합니다. 음소와 운소. 자, 그리고 좀만 더 갈게. 근데 얘들아, 이 바다라는 말의 자음과 모음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라고 뜯어서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뜯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음과 모음은 음소 혹은 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뜯을 수 있잖아. 분절 음운. 자, 근데 우리 말의 길이 뜯어와라 하면 뜯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운소 혹은 비분절 음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개념적인 건데 중요한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음운이 뭐냐? 뜻 구별하는 거요. 뭔데? 자음 모음이요. 그리고 말의 길이가 있다. 이 정도로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면 쌤이 별표까지 쳐놨는데 최소 대립상이라는 거. 얘는 시험 문제 그 내신이면 무조건 나올 거니까 꼭꼭꼭 알아두세요. 자, 최소 대립상은 또 뭐냐? 보면 단 하나의 소리 차이 때문에 그 의미가 구별된대. 그래서 그때 그 둘의 짝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대요. 개념만 보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쌤이 한번 요 예시로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달하고 탈 서로 다른 거 맞지? 누구 때문에 달라져? 드하고 트 때문에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이 소리들의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누구 때문에 달라져? 얘들이요. 얘네들의 짝이 최소 대립상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물과 말은 누구 때문에 달라져? 우하고 아. 다시 말해 중간에 있는 모음 딱 하나의 소리 때문에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와 아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에서요. 이해되죠? 자, 불과 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불, 풀은 누구 때문에?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자음 자리 하나 때문에 달라지지? 그래서 이때 단 하나의 소리 차이 자음 때문이니 이 짝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달과 톨. 한 톨, 두 톨 할 때 이 달과 톨이라는 거 뜻은 달라. 근데 얘네들을 보면 초성의 자음 자리도 다르고 그 다음 모음의 자리도 달라. 그럼 단 하나의 소리 차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서는 최소 대립상을 찾아줄 수 없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알과 발. 아, 이때까지 예시 계속 줬는데 또 찾아내라고 하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알하고 발도 최소 대립상 한번 찾아봐라 하면 너네들 어떻게 찾아? 이응하고요, 비읍이요. 이 맨 위에 있는 자음 때문에 소리 구별되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 하지만 요거는 꼭 알아둬. 우리 이렇게 이응으로 시작되는 말들 있지. 이거는 초성의 자음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돼. 근데 없어서 이렇게 쓰면은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문자를 만드는 데 있어 초중 종성이 전부 다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응을 넣는겨. 그러니 소리 내는 이응은 없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더 쉽게 말해서 이 맨 위에 이응으로 써 있다? 이거는 자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소리가 안 나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조심해 주시고 얘네들은 이미 개수 자체가 달라. 얘 음운이 몇 개냐? 하나, 두 개요. 얘는 세 개요. 그럼 두 개와 세 개 이미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뒤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방금 음소와 운소를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야. 자, 보면 음소라는 말 나오고 자음과 모음을 쌤이 음소라고 했다는 것도 기억하지? 그리고 자음, 모음은 뜯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분절 음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절 음운 안에 있는 자음, 모음, 그 중에서도 자음에 대해서 먼저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음이 뭐냐 물어보면 그느드르요 라고 대답 잘 하잖아. 근데 문법적인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자음이란 거는 발음 아무거나 한번 해봐. 발음. 쌤도 한번 같이 해볼까? 얘들아, 디귿을 발음하면
혀가 이 치아의 뒷부분, 이 부분을 딱 막았다가 이렇게 열면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 알 수 있지. 너네들도 한번 해봐. 이처럼 자음이란 건 공기가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갈 때 막힘이 있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자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기의 흐름이 막혀요.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가 자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음은 그느드름의 같이 너네들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단순하게 얘네들이 있다 이까지는 너무 아기 때 배우는 내용이고, 왜 얘네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었는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이 자음 체계표를 너네들이 기억은 해야 되는데 얘가 뭔지, 비음이 뭔지, 파차름이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외우기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자음이란 거는 방해를 받는 건데, 그럼 얘네들의 배열을 해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기준을 크게는 요 두 가지로 봅니다. 자, 한번 쌤이 그린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사람의 입이 있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자음들이 만들어질 텐데, 먼저 자음이 공기의 흐름이 막혀서 나오는 소리라고 한다면 어디서 막혔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 아까 우리 디귿 같은 경우는 치아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혀로 막았다가 나오는 거지. 이처럼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자리를 우리는 조음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조음 위치. 조음이란 건 발음이라고 읽어주면 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부분.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해를 받는 방법이네. 그러면 얘도 위랑 마찬가지로 조음 방법이라고 기억하면 되겠네. 그럼 어디서 막히고 어떻게 막히냐에 따라서 큰 틀, 이 체계의 어떤 기준이, 틀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는 해놨거든. 일단 조음기관, 발음할 때 쓰는 기관의 긴장도란 건 힘을 얼마나 주냐는 거야. 여기서 먼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 이때 얘네들은 소리의 세기를 나누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 그를 발음할 때랑 누가 가장 세게 발음을 하는 거야? 그치? 여기서 끄라는 된 소리가 가장 크고, 그 다음 크라는 애, 그 다음은 그렇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아, 소리의 세기는 나뉘어. 쌤, 근데 이게 발음기관의 긴장도랑은 어떤 상관인가요? 이 끄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도라는 말을 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소리, 거센 소리, 예사 소리로 나누는 게 있다면, 아, 얘네들은 그냥 세기별로 나누고 있는 거구나 라는 기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기별로. 되겠죠? 자, 그리고 목청의 울림이라는 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얘는 울림 소리냐 아니면 안 울림 소리냐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울림 소리라는 건 입 안에 어떤 그 공간을 울리면서, 이 목청을 울리면서 나는 소리고, 안 울림 소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좀 딱딱하게 나가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방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울림, 안 울림의 구분은 조금 이따가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너네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거든. 그 위치와 어떻게 방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체계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너무 세게 써서 그런지 이게 또 이렇게 어이구.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먼저 조음 위치라고 했는데 방해받는 위치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는 5개로 나뉘고요. 요거는 한자로도 바꿔서 나오니까 알아두기는 해야 돼, 얘들아. 달달 외우라기보다는 입술 소리가 어디야? 라고 하면 알긴 해야지. 여기서 무슨 소리 나와? 알기는 해야 된다고. 자, 보면요. 일단 입술 소리는 양순음이라고 하고요. 양순음. 두 입술 소리. 자, 그리고 이 입술을 막아서 나는 소리 쌤하고 한번 해볼게. 왜 막는다고 하는지 알 수 있지? 그래서 입을 닫았다가 내는 소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 쪽에서 막힌다 라고 보면 되지.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잇몸 소리라는 건 우리 얘를 치조음이라고 하고요. 치조음.
치조음. 그리고 우리 아까 연습 삼아 드 했던 것처럼 잇몸의 앞뒤를 좀 막아서 내는 소리를 우린 치조음이라고 하거든. 여긴 또 뭐가 있냐? 느 발음해보세요. 딱 알 거야. 그리고 드, 그리고 트, 그리고 뜨.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세 가지 더 있거든. 스 발음 한번 해보면 스. 어쨌든 앞니빨 쪽에서 소리 나는 거 알 수 있지. 스. 그래서 앞니빨의 위치에서 뭔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데 나중에 너네들 이거 궁금할 거야. 선생님 스나 쓰는 막히지는 않는데요? 혀가 어딜 건들지는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원활하게 나가지는 않잖아. 왜? 입을 너무나도 좁히니까 되게 좁은 틈으로 나가지 그거조차도 방해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르. 금방 떼기는 하지만 어쨌든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거 맞지? 르. 얘도 역시나 이 앞쪽에서 일어나는 치조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 방해받는 위치는 어디냐면 센 입천장 소리고요. 여기는 경구개음이라고 해요. 경구개음. 자, 그리고 혀를 한번 움직여 볼 건데 얘들아 즈 발음할 때 즈 조금 살짝 갈리는 느낌이 나는 데 있지. 거기 혀로 한번 톡톡 건드려 봐. 그럼 되게 딱딱할 거야. 그래서 딱딱하다 경자를 써서 여기는 센 입천장 소리가 나는 위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방금 말했듯 즈, 츠, 좀 딱딱한 데를 건드리는 소리가 입천장 소리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 여린 입천장. 그러면 아까 그 딱딱한 혀를 어디로 갖다 낼 거냐면 뒤에 목구멍 쪽에 있는 거, 그 발음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 그 혀가 잘 안 넘어가긴 하는데 말아서 한번 뒤로 좀 건드려 보면 말랑말랑 할 거야. 그 위치를 우리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하고 연구개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개음. 자, 그럼 예시 들었던 그 다음에 그 다음 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잉어 발음할 때 잉 하면 이 방금 그에서 막았던 곳을 잉 막는 느낌이 또 날 거야. 그래서 받침에 오는 이응까지도 연구개음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 왔어. 자, 이렇게 방해를 받는 위치들이 많은데 맨 마지막 목청 소리는 후음이라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긴 딱 하나 히읗이 있어. 발음해보면 흐 안에서 공기가 그럼 또 궁금하겠지. 쌤 안 막히는데요? 근데 뭔가 이 발음할 때도 긁는 느낌이 들잖아. 그 말은 어쨌든 좁아졌다는 거니까 방해를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방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본 거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서 방해를 받느냐라는 거고 이 위치 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뭐 이거 암기해야 되는 친구들은 암기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됐고 좋은 위치도 나눠봤으니 이번에는 좋은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방법으로 갈게. 여기에는 쌤이 생각하기에는 위치보다 더욱더 중요한 애들이 나와 있는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얘네들은 음운 변동에서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까 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막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그 어떻게 측면이거든. 파열음부터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파열음이라는 거 딱 개념만 봐도 뭔가 터지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게 딱 맞아.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래. 터뜨리며 내는 소리. 예를 들면 기역 발음 한번 해볼까 얘들아. 기역. 그 발음하기 전에 직전에 이 뒤에 있었던 그 말랑말랑한 곳을 막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막은 곳을 팍 하고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그 할 때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무 같은 것들. 무 발음할 때도 막았지? 무. 이렇게 입 모양을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를 파열음, 터뜨림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찰음은 뭐냐? 아까도 얘기한 건데 스 같은 거 있죠. 스. 얘는 쌤 얘를 막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 입을 되게 좁혀서 조금 나가는데 방해를 주는, 원활하게 못 나가게 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마찰이라고 하거든. 뭔가 좀 그 좁은 틈으로 나가다 보니까 갈리는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마찰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거를 좀 넣으면서 갈 걸 그랬나? 그럼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가볼게. 그럼 터뜨리는 소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있을 거고, 그리고 눈치챈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크와 끄는 같이 다녀. 위치든 방법이든. 되겠지? 그리고 드, 얘도 발음해보면 알겠지만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터뜨리면서 나는 거니 드, 트, 뜨. 얘도 역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쌤 보여줬던 미으, 비읍, 브, 프, 뿌. 얘네들도 입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파열음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마찰음 아까 좁혀서 내는 소리라고 했으니 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흐도 역시나 목구멍을 좀 조아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좋은 기관을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파찰음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파열 플러스 마찰이야. 그럼 뭐 하면서 뭐 해? 터뜨리는 동시에 긁기까지 한다는 거야. 여기는 뭐가 있냐면 즈, 츠, 쯔가 있어. 발음해보시면 됩니다. 경국의 위치 딱딱한 곳에서 막았다가 즈, 터뜨리는데 시원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즈, 뭔가 긁으면서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파찰음에는 요 즈, 츠, 쯔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파찰음 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 자, 그리고 이제 비음으로 가면 얘는 코 비자를 씁니다. 그리고 아까의 그 파열음과 원리는 똑같아. 똑같이 막았다가 터뜨리는데 그때 코가 열려요. 다시 말해, 브할 때는 코가 막혀 있거든. 무 하는 순간 코가 열려. 대신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파열음과 과정은 똑같지만 코가 열려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이때 비음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쌤이 요거를 필기할 때 위를 살짝씩 봤는데 그, 끄의 비음이 이응이야. 똑같은 자리에서 할 때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코만 열리거든. 하나의 어떤 연결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드, 트, 뜨, 느 똑같은 자리인데 코만 열려. 그지? 그리고 브, 프, 뿌, 무 똑같은 자리인데 코만 열려.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비음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왔어 얘들아. 유음이란 거는 흐를 유자를 써서 공기가 흘러나간다라는 거거든. 딱 리을 하나 있어요. 기억해. 우리 음운 변동할 때도 유음 딱 리을 하나뿐이야. 자, 유음 리을을 발음해보면 르. 입천장에 혀를 댔다가 양옆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지. 그래서 흐르는 소리라고 하여 얘를 유음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까지 정리를 해두면 얘들아, 쌤이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소리의 세기 잠깐 긴장도 하면서 소리 세기 얘기한 거 있지. 얘네들은 그, 즈, 츠, 쯔라는 거센 소리, 된 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즈와 츠와 쯔는 좀 위치 같잖아. 왜? 경국에서 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파찰음이라고 해서 좋은 방법도 똑같아. 그래, 얘네들을 구분할 때 츠와 쯔는 뭐 좋은 방법에 따라서 나뉜다 라고 하면 맞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네들은 모든 건 똑같은데 세기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이때 울림소리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딱 알겠지 않아? 너네들 아마 중딩 때 노랑 양말 막 이런 식으로 외웠었던 걸 텐데 응, 는, 무, 르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얘네들을 울림소리, 나머지를 안 울림소리라 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걸 보면 문제는 약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거 막 가려놔. 이런 거 가려놓고 이제 음운 변동이랑 섞어서 뭐 예를 들어 국의 음아가 이런 거잖아. 나중에 하겠지만 굿이가 구지로 발음 나는 거지. 그러면 이 굿이라는 애가 음운 변동 결과 나타나는 애는 그 느드르 해서 뭐 요거다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비워놓고 그 자리에서 음운 변동의 결과가 이 음운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약간 요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되죠?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이 길었는데 모음은 이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음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눌 수 있는 분절 음운이라고 했는데 자음과 모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이번에는 모음 차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복습해보자고.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막혀. 그럼 모음은 막히지 않겠지.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모음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모음은 종류가 두 개야. 자, 일단 단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발음할 때 이것처럼 아, 오, 우처럼 발음할 때 한 번에 이제 소리가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해. 그래서 조음기관, 발음기관이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에 나갑니다. 됐죠? 자, 그럼 얘들아 이중모음은 뭔지 알지? 발음할 때 와, 여, 입의 이 발음 기관들이 움직여. 이런 것들을 이중모음이다 라고 한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모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발음할 때 입 모양이 움직이지 않을 건데 얘는 먼저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너네들 이거 어떻게 배웠을라나? 쌤은 키위, 제외해, 그 다음 금붕어, 조아 라고 외웠는데 뭐 각자 외우는 방법들이 있을 거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단모음은 10개다. 그리고 이것들이 있다 라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중에 중세국어 가면 비교하라는 문제 나오는데 그때 또 이거를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 키위, 제외, 금붕어, 조아 이 10개가 단모음 체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얘네들도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서 나뉜 것 같지? 그거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먼저 앞과 뒤를 나누는 얘네들의 기준은 뭐냐면 발음해보면 돼. 특히나 뒤에 있는 애들을 발음해보시면 돼요. 으, 어, 아, 우, 오. 발음할 때 뭔가 이 소리가 뒤에서 좀 묵직하게 나.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혀의 위치가 뒤에 있다 하여 후설모음이라고 해요. 후설. 혀가 뒤에 있다. 그럼 얘네들은 이, 에 상대적으로 앞으로 간 느낌 들지? 전설모음입니다. 전설모음. 자, 다시 말해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 혀가 앞이냐 뒤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쉽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세로를 한번 볼게. 으, 어, 아, 이, 에 보면은 얘네들은 입이 점점 벌어져. 입이 벌어진다는 건 혀의 위치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에 점점 낮아지네.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걸 고모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 줄로 나눈 기준이 뭐다? 혀의 높낮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앞에도 두 개로, 이렇게 뒤에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뒤에 걸 보면 편해. 우, 오, 위, 우. 입 모양이 전부 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지?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은 입술의 모양이 둥글다라고 하여 원순모음이라고 하고요. 얘도 역시나 원순이야.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 동그랗지 않네, 평평하다라고 해서 평순모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됐을까? 그럼 마지막 기준은 입술의 모양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너네들이 여기서 하나 궁금해할 만한 게 뭐냐면 쌤이 근데 이 전설모음에 고모음에 중모음에 이 원순모음들 좀 이상한데요. 저는 발음할 때 얘를 위, 왜 입술 모양 바뀌는데요. 단모음 아닌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발음 자체가 지금처럼 이중모음식으로 된 게 아니라 위, 왜 이렇게 발음이 됐을 거야. 그래서 그때는 단모음으로 넣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문법 체계가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넣되 발음은 허용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얘가 곧 우리 지금의 어떤 세태를 보면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이중모음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10단모음 체계로 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고요. 자, 이중모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우리 발음할 때 입모양이 바뀌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 예시도 여기 가지고 온 것처럼 이야, 여, 유, 유. 너네들이 발음해보면 뭔가 움직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와서 볼게요. 야 있지, 야. 얘를 좀 천천히 발음을 해보면 이야. 좀 더 천천히 이야. 그럼 다시 말해.
이와 아가 결합된 느낌이 난다는 걸 너네들이 알 수 있어. 하지만 얘를 발음할 때 우리가 이 아라고 딱 잘라 얘기하진 않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발음하기 위해 얘네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때 앞에 이야 발음하는 이가 되게 짧게만 발음된다는 거 알 수 있거든. 이때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이를 우리는 반모음 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모음 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살짝 지나쳐갈 때 나는 그 소리를 반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반모음 이는 보통 이렇게 J로 표기합니다. 반모음 이는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가볼까? 우리 와라는 것도 한번 해볼게. 와. 자, 그럼 얘도 한번 발음해보면 와. 좀 더 천천히 와 하면 오로 시작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얘들의 결합인 것 같은데 얘를 오아라고 끊어서 읽지는 않잖아. 다시 말해 이 앞에 있는 오가 되게 스치듯이 짧게 발음되고 간다고. 와. 그래서 얘는 1인분을 잘 못하는 반모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반모음 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표기는 이렇게 해요. W. 자,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워 있지. 워. 얘도 똑같이 가면 되겠네. 우어로 결합인 것 같기는 한데 얘가 1인분을 하지는 못해. 잠깐 스쳐가기 때문에 얘도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근데 그러면 쌤 반모음 오는 W로 표현하는 거 알겠는데 반모음 우는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읽을 때마다 얘는 반모음 우, 반모음 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반모음 오우가 쓰여 라고 얘기도 해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반모음이라는 거는 얘들아 나중에 정말 음운 변동할 때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헷갈려져. 이게 뭐였지? 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반모음이 뭔지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거 더 근본적으로 가면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있다. 자, 그리고 너네들이 문제 풀 때 요런 단어가 또 나올 수 있거든.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당황하지 말고 이게 어떤 뜻이냐? 상향이란 건 위로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얘들아, 반모음은 이름부터 일단 1인분 못하는 거 알 수 있지? 0.5짜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 뒤에 한 번에 발음하는 이런 단모음 같은 것들은 1인분 하는 거 맞지? 그럼 0.5에서 1인분으로 넘어가네. 수치가 커지네 라고 해서 얘를 상향 이중모음이다 라고 한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면 이중모음에는 단모음이 있고 근데 그 앞에 반모음이 있는 거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 이중모음이다. 자, 그러면은 쌤이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다였어. 근데 다음 시간에 좀 편의를 위해서 좀 미리 짚고 가야 되는 개념들만 마무리하고 요 인강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에 거 일단 잘 복습을 해놔. 자, 오늘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음절이라는 건데 한 글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어쨌든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한 글자, 얘네들의 음절 구성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집에 가고 싶다 라는 글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읽어?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읽는 거 맞지? 그러면은 이때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각각의 한 글자들을 우리는 음절이라고 해요. 그럼 얘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요 7개의 음절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음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 맨 앞에 있는 아를 보면 어떻게 만들어졌어? 음절. 음은 몇 개? 2개? 2개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아는 앞에 자음이 없는 거라고 했으니 모음 하나로 음절이 구성된 거야. 됐죠? 그리고 집에 할 때 지 한번 볼까? 얘는 자음, 지읒 있고 이 있지. 그러면 얘는 자음과 모음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똑같고 싶다 할 때 십 있지. 얘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만들어졌네.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됐나요? 그럼 쌤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음절을 구성할 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모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여기도 모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모음이 있어줘야 된다고. 쌤, 자음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쌤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음절이란 건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한 글자 드리고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전달해 드립니다. 모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음절을 구성하는 이런 성질을 우리는 성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절을 구성하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모음이 있어야 음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음절이란 건 소리 나는데 로 읽었을 때 한 글자라는 거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음운 변동 아주 빡세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